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계산 구조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이 계산 과정에서 시험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가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갑, 필, 차, 그 다음에 장, 소, 기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시면 되는데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고요.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과세표준 구한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하는 거고, 그 이하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의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어서 이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계를 잡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산 문제 풀고 응용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 계산 과정 순서를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 옛날에는 버스에 차장은 있었죠. 안내하는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할 때는 소기과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래서 갑필, 차장, 소기과 했습니다. 자, 원래는 제가 길게 강의하는 것 같으면 이 차장과 얽힌 에피소드, 이 스토리와 함께 이걸 쫙 설명하면 좋은데, 자, 압축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은 없고, 자, 이렇게 그냥 딥다 일단 외워둡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 머릿속에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갑필, 차장, 소기과.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계산 구조를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길 당부드리면서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요.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기타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 원칙입니다. 실가액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실지양도한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매, 감, 기 순서로 추계해서 우리가 양도가액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용 순서는 바뀌면 틀려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 적용한 다음에 감정가액이지 감정가액 먼저 적용하고 매매사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차례로 적용합니다. 자, 근데 취득가액도 원래 실거래가를 정해야 되는데 실지 취득한 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가액을 축에서 정할 수 있는데, 이 축의 순서를 잘 보세요.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도가액 불명할 때는 매감기, 취득가액이 불명할 때는 매감, 환, 기 순서로 축의 결정 경정합니다. 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입니다. 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에요. 5년 내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페널티를 줍니다. 사실은 이 감정가액이라는 거, 자, 요거 매매사례가액은 만약에 101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어요. 101호가 1억에 거래했고 102호가 1억 200에 거래했어요. 그럼 103호 너도 1억 정도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 매매 사례가액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딱 거래한 가격 이거로 결정되니까. 근데 이 감정가액은 좀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조금 뭐 싸바싸바 해가지고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요 환산취득가액도 요게 악용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일부러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해서 이런 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환산취득가액이 뭔지 모르시는 분은 좀 기초 과정이 필요한데, 자, 그래서 취득가액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산출세액으로 바꾼 적이 있는데, 아니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5%의 가산세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그래서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자, 취득가액을 우리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을 필요경비래요. 자,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자, 필요경비를 합니다. 근데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등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나중에 배우는데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이라고 그래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필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해요. 그러면 이 양도차액에서 장기 보유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는 장기 보유특별 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비섬유 토지 포함해서 비섬용 토지도 장기 보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 또 조합원 입주권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자산 안 됩니다. 또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입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 되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양도시 한해서 적용하고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차액에다가 6에서 30%까지 장특공제,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일 때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고가주택 같은 애들은 이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구분해 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이렇게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건 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해가지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각각 공제 주는데 미등기 배제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가 됐는데 기본공제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자산 종류,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장특공제는 아까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양도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한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구했어요. 기본공제 해가지고 과세표준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자산별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데요. 세율 부분에서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가필차,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하는데 필요경비는 자본적지 취득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원칙적으로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액 구할 때요. 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타 필요경비고요. 기타 필요경비고. 자, 취득가액도 보세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액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에 의한다는 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를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없다는 거 원칙 요거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차액 계산할 때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준시가로 안 분한다는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양도가액 불명하면 자,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자, 콕 집어서 시험 봅니다.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는 물어보면 양도가액은 매, 감, 기 적용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차로 적용하고 취득가액 불명할 때는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이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순서 바꿔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을 쓱 집어넣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취득가액이 불명한 경우인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것을 쏙 빼고 시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꼭 순서 알아둡니다. 양도가액 분명하면 매감기, 취득가액 분명하면 매감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이 뭔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그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말합니다. 101호 1억, 102호 1억 200, 103호 너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감정가액도 역시 3개월 내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하는데 읽어보시고요.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자, 환산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 예전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정할 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에요. 요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3억이에요. 실제 파는 가격이.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취득 당시니까 1억, 그러면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취득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환산취득가액은 1억 5천.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불분명할 때는 추계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식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깊은 내용까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아까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했다는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줍니다.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건물 양도하는데 건물 신축하고 나서 5년 내 증축하고 나서 5년 내 양도하면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은 그래서 페널티를 준다. 해당 건물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 100분의 얼마 5? 100분의 얼마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을 일부러 필요경비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양도세를 없게 만들어서 조세 포탈한 것을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요거 여기 보시면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이 5% 가산세인데 산출세액이 5% 가산세 적용한다면 틀려요. 숫자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것도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이 5%, 요것도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정 원리는 여러분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보유하면서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 근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이렇게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취득가액을 매감환기 중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중에서 특별히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합한금액과 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출액 양도 직접 비용을 비교해가지고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계산 사례 나왔다, 뭐 틀려도 됩니다. 세법은 한 문제 계산 사례 문제 나오는데 틀리셔도 뭐 지장은 없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예요. 자, 취득가액을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 공제율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양도 당시가 아니에요. 기준시가의 3%. 자, 토지건물 미등기 양도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7%, 나머지 1%입니다. 아파트 당첨권 등. 그래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애 낳고 나서 여러분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입니까? 3, 7, 1. 애 낳고 3, 7일 가면 되면 부정타잖아요. 애 낳고 나서 3, 7일 되기 전에 부정탄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3, 7, 1 이렇게 외웁니다. 토지 건물 3%, 미등기 0.4,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7%, 나머지 다 1%, 높이로 3, 7, 1. 필요경비 계산 공제입니다.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이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좀 구조를 좀 이렇게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 정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테마의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